자, 이제는 가슴 우리 관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슴 우리를 구성하는 뼈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앞쪽에 복장뼈가 있겠죠? 옆에는 갈비뼈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등뼈가 있죠? 이렇게 가슴 우리를 구성하는 뼈는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에서 본 모습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게 그리면 앞쪽에는 복장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복장뼈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등뼈가 있겠죠. 갈비뼈가 가로돌기하고 몸통하고 이렇게 관절을 이룹니다. 그래서 가슴 우리를 구성하죠. 그래서 앞에 복장뼈, 옆에 갈비뼈, 뒤에 등뼈 이렇게 가슴 우리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관절들을 보면 첫 번째 갈비 척추관절이 있습니다. 자, 갈비뼈하고 뒤에 있는 이게 척추뼈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등뼈가 되겠죠. 그래서 갈비뼈하고 등뼈 사이에 관절을 이루는데요. 이게 갈비 척추관절입니다. 첫 번째 관절 원반으로 보강된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오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갈비뼈 머리 관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비뼈하고 머리에 이렇게 관절하는 건데 갈비뼈 머리라는 것은 자, 이 부분이 갈비뼈 머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갈비뼈 머리하고 관절하는 것은 바로 등뼈의 갈비 오목이 되겠죠. 등뼈의 갈비 오목과 갈비뼈의 그 머리 사이에 형성되는 이쪽에 있는 관절을 뜻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갈비 가로돌기 관절이라는 것은 갈비뼈하고 가로돌기죠. 이쪽이 가로돌기입니다. 가로돌기 사이에 형성되는 관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등뼈에는 가로돌기 갈비 오목이 있죠. 이제 이쪽이 갈비 오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갈비뼈의 결절 사이. 자, 이쪽에 갈비뼈 결절이 있습니다. 자, 갈비뼈를 좀 더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머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고요. 밑에는 결절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갈비뼈의 머리가 되고 이쪽이 결절이 된다. 자, 이게 갈비뼈가 되겠죠. 등뼈의 갈비 오목.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갈비 오목이 됩니다. 가로돌기가 이렇게 있겠죠. 가로돌기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가로돌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시돌기가 이렇게 있겠죠. 오목이 있고 오목과 이 결절이 관절을 이루고 그 등뼈의 몸통에는 갈비 오목과 갈비뼈 머리가 관절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갈비 척추관절은 평면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면관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평면관절이니까 실제적으로 움직임은 이렇게 미끄러지는 움직임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등뼈, 등뼈가 이렇게 있고요. 앞쪽에는 복장뼈가 있습니다. 옆에는 갈비뼈가 이렇게 관절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갈비 척추관절은 이렇게 갈비뼈 머리와 이 몸통의 갈비 오목과 결합을 하고 가로돌기와 이 갈비뼈 결절이 결합을 해서 두 개의 관절을 이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 들숨과 날숨일 때 이 갈비뼈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마치 양동이가 있으면 이 옆에가 갈비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앞쪽이 복장뼈이면 뒤쪽이 등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일 때 갈비뼈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여기에 바로 축이 형성돼서 이렇게 축돌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이 돌아가면서 갈비뼈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 척추관절은 이 관절들이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축돌림이 형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앞쪽에는 복장뼈하고 갈비뼈 사이에
이런 관절들이 이렇게 있고 이쪽은 이제 갈비 연골들이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로는 복장 갈비 관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장 갈비 관절은 복장뼈하고 갈비뼈가 형성된 관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앞쪽에 이제 복장뼈가 이렇게 있겠죠. 자루하고 몸통과 칼돌기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갈비뼈가 있겠죠. 갈비뼈는 이제 첫 번째 갈비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복장 갈비 관절을 이루는데요. 이제 갈비뼈입니다. 자, 복장 갈비 관절은 이렇게 복장뼈하고 갈비뼈 사이에 형성된 관절인데, 자, 여기에 첫 번째 갈비뼈하고 이제 첫 번째 갈비뼈하고 복장뼈 사이에 있는 관절은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관절은 유리연골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복장뼈하고 갈비뼈 사이에는 다 이렇게 연골로 형성되어 있는 갈비 연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이제 유리연골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장 갈비 사이에 있는 관절은 유리연골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못 움직이는 관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자,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장뼈하고 갈비뼈 사이에 있는 관절은 갈비 연골로 되어 있지만 이쪽이 윤활액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실제 갈비뼈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들숨과 날숨일 때 갈비뼈가 움직이게 되는 이런 관절인데, 이쪽에는 윤활액으로 들어있어서 윤활 관절에 들어가고, 이제 윤활 관절 중에 평면 관절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장 갈비 관절은 첫 번째는 이제 연골로 결합되어 있는 연골 관절인데,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갈비뼈의 복장 갈비 사이 관절은 윤활 관절이다. 요 두 개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이제 평면 관절이니까 이렇게 미끄러진 움직임을 통해서 갈비뼈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한 움직임이 형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앞에서 본 모습인데 위에서 본 모습이고, 자, 이쪽이 앞이고 이게 뒤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복장뼈가 이렇게 있죠. 옆에는 갈비뼈가 있겠죠. 갈비뼈가 있습니다. 자, 뒤에는 등뼈가 있겠죠. 그래서 가슴 우리를 형성하는데요. 여기에 복장뼈하고 갈비뼈 사이에 갈비 연골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장뼈하고 갈비뼈 사이에 갈비 연골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이 갈비뼈 머리에 해당하죠. 갈비뼈 머리에 해당하고 이쪽은 갈비뼈 결절에 해당합니다. 자, 결절이 이렇게 있고 머리가 있다. 그래서 머리가 있고 결절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머리는 등뼈의 몸통에 이렇게 관절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갈비 오목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로돌기에도 이렇게 갈비뼈 결절이 결합할 수 있는 가로갈비 오목이 있습니다. 가로돌기에 있는 오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절을 이룬다. 이게 갈비 척추 관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복장뼈하고 갈비뼈 사이에 갈비 연골이 있다. 근데 첫 번째 복장 갈비 관절은 이제 갈비 연골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만 두 번째부터 이제 일곱 번째 복장 갈비 관절은 이제 윤활 관절로 윤활액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갈비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쪽은 갈비 연골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골 관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자, 여기는
윤활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윤활 관절이다. 평면으로 형성된 윤활 관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윤활 관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이제 그 몸통이 있고, 몸통에는 이제 갈비 오목이 이렇게 있고요. 자, 가로돌기에도 갈비 오목이 있다는 것들 알 수 있죠? 이렇게 가시돌기고, 가로돌기고, 이제 위관절 돌기가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슴 우리와 팔을 연결하는 관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장, 빗장 관절이 있습니다. 복장뼈가 이렇게 있겠죠? 복장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빗장뼈하고 관절하는 관절이죠. 여기는 이제 어깨뼈를 옆에다 그려주고요. 자, 어깨뼈 봉우리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본 모습이겠죠? 복장뼈하고 빗장뼈하고 이렇게 관절하는, 자, 이 부분을 복장, 빗장 관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복장, 빗장 관절이라고 하죠. 복장, 빗장 관절은 이제 안장관절로 됐습니다. 우리가 안장관절 공부할 때 우리 엄지, 손목, 손허리 관절, 이것도 안장관절이었죠? 자, 이게 대표적인 안장관절인데요. 복장, 빗장 관절도 안장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말 안장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 볼록한 면과 오목한 면이 이렇게 같이 있죠? 이 오목한 면과 볼록한 면이 같이 존재하는 것을 안장관절이라고 했죠? 말 안장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관절을 안장관절이라고 하는데요. 볼록한 면과 오목한 면이 같이 존재하는 것을 안장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장관절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관절의 보조 구조물인 관절 원반이 이렇게 보강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절 원반이 이렇게 있다. 여기가 이제 복장뼈를, 이제 여기가 복장뼈죠. 이 복장뼈를 영어로 스터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라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이제 빗장뼈죠. 빗장뼈를 영어로 클레비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라고 합니다. 그래서 S와 C가 관절한다 해서 SC 조인트라고 우리는 부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관절 원반이 이렇게 보강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관절 원반은 이렇게 디스크로 되어 있죠. 자, 이 관절에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봉우리 빗장 관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어깨뼈의 봉우리가 되겠죠. 자, 이 봉우리하고 빗장뼈에 하는 관절, 그러니까 이 관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관절은 봉우리 빗장 관절이고요. 당연히 인대가 이렇게 옆에 보강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자, 이 관절에는 평면 모양의 관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면 관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관절은 봉우리는 아크로미온이라고 해서 이제 A라고 합니다. 그래서 A와 C가 관절한다 해서 봉우리 빗장 관절을 A 클레비클 C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AC 조인트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부리 빗장 인대는 이제 부리돌기하고 빗장뼈에 붙어 있는 인대인데요. 여기에 이제 부리돌기가 이렇게 있겠죠. 부리돌기하고 빗장뼈에 있는 인대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리돌기하고 빗장뼈 이 사이에 들어있는 인대인데, 이 뼈와 뼈 사이라고 해서 관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 관절은 많이 떨어져 있고 실제 움직임하고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대가 이 안쪽과 가쪽에 있는데요. 모양이 안쪽은 원뿔 모양입니다. 자, 원뿔 모양. 가쪽에는 마름모 모양의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대를 이렇게 그려보면 안쪽에는 원뿔 모양이니까 이렇게 원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뿔.
자, 원뿔 모양이라고 원뿔 인대가 이렇게 있고요. 가쪽에는 마름모 모양의 인대가 있습니다. 마름모 모양이니까 이렇게 마름모 모양처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 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니까 이 안쪽을 그려보면 이렇게 원뿔 모양처럼 생긴 인대와 마름모 모양처럼 생긴 인대가 있습니다. 원뿔 인대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이응과 원, 그래서 원뿔은 안쪽 이렇게 외우시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제 가쪽은 마름은 가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대가 부리돌기하고 빗장뼈 사이에 있는 인대이기 때문에 이 인대가 부리 빗장 인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복장뼈하고 빗장뼈에 있는 관절이 복장 빗장 관절이죠. 이 복장 빗장 관절에는 이렇게 관절 원반이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디스크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장 관절로 되어 있다겠죠. 말 안장처럼 생긴 안장 관절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빗장뼈에는 이 복장뼈와 관절하는 끝이 있기 때문에 복장 끝은 빗장뼈에 복장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깨뼈죠. 자, 이 어깨뼈에 이제 그 가장 높은 봉우리가 여가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우리하고 빗장뼈 관절하니까 빗장뼈의 끝이 봉우리 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부리돌기입니다. 예, 부리돌기가 이렇게 있죠. 새 부리처럼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봉우리하고 빗장뼈 사이에는 관절이 봉우리 빗장 관절이겠죠. 자, 이 봉우리 빗장 관절에는 이게 관절 원반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관절 원반이 이렇게 보강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도 이렇게 관절 원반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관절 원반이 들어있다. 이제 여기에 부리돌기하고 빗장, 이 빗장뼈 사이에 있는 인대가 있는데 이게 안쪽에는 원뿔 인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쪽에는 이렇게 원뿔 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쪽에는 마름모 모양의 인대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있는 인대가 부리돌기하고 빗장뼈에 있는 인대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부리 빗장 인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봉우리 빗장 관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어깨뼈죠. 어깨뼈의 가장 높은 곳이 봉우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봉우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S자 모양처럼 생긴 게 빗장뼈인데 봉우리하고 빗장뼈 사이에 있는 이런 관절이 봉우리 빗장 관절이죠. 당연히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또 인대가 보강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평면 관절이면서 관절 원반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뼈 앞쪽에는 새 부리처럼 생긴 이 부리돌기가 이렇게 있죠. 부리돌기하고 빗장뼈 사이에 있는 부리 빗장 인대가 있는데 안쪽에는 이렇게 세모 원뿔 모양처럼 생긴 원뿔 인대가 있고 가쪽에는 마름모 모양의 마름 인대가 있죠. 이 인대를 부리 빗장 인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안쪽에는 원뿔, 가쪽에는 마름모 모양의 인대가 있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 부리돌기하고 봉우리에도 또 인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건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쪽이 앞쪽이죠. 자, 이쪽이 뒤쪽이면 뒤쪽에는 봉우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리돌기에 이렇게 있는 부리 봉우리 인대가 있습니다. 자, 이 인대인데 부리 봉우리 인대 사이에 가시 위 근육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근육에서 보겠지만 가시 위 근육이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절 오목 또는 접시 오목이라 하겠죠. 여기에 이제
오목 테두리가 이렇게 테두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위팔뼈 머리가 여기에 잘 결합하도록 도와주는 구조물이죠. 자, 이러한 이제 운동학적으로 복장뼈하고 빗장뼈에 있는 관절, 자, 이게 SC 조인트였죠. 복장뼈하고 빗장뼈에 있는 관절, 또 봉우리하고 빗장 관절이 있었죠. 자, 봉우리하고 빗장뼈에 있는 관절, 이게 AC 조인트였죠. 어깨 가슴 관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해부학적인 관절보다 기능학적인 관절인데요. 자, 여기에 어깨뼈가 있죠. 자, 어깨뼈하고 가슴에 있는 관절인데, 이 가슴에는 갈비뼈가 있겠죠. 그래서 어깨하고 가슴에 있는 이 관절 사이에, 이 갈비뼈하고 어깨뼈 사이에 있는 이제 기능적인 관절인데요. 이런 어깨 가슴 관절이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어깨 관절 복합체로 이렇게 형성하면서 이제 위팔뼈의 움직임과 어깨뼈의 움직임, 빗장뼈의 움직임, 그리고 어깨 가슴 관절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어깨뼈하고 위팔뼈 이 머리가 결합하는 이 관절이, 자, 이 관절이 우리는 어깨 관절이라고도 부른데요. 어깨 관절 오목과 위팔뼈 머리가 결합을 해서 이 관절 이름을 오목 위팔 관절이라고 합니다. 관절 오목 또는 접시 오목과 위팔뼈와 관절을 하기 때문에 오목 위팔 관절 또는 우리는 어깨 관절이라고도 부르죠. 숄더 조인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목 위팔 관절과 그 다음에 복장뼈 빗장 관절, 그 다음에 봉우리 빗장 관절, 어깨 가슴 관절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팔뼈를 이렇게 벌리면 오목 위팔 관절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겠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어깨뼈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어깨뼈 앞쪽에 이렇게 부리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부리돌기가 있고 이제 어깨뼈 위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이렇게 있죠. 자, 봉우리가 있고 봉우리하고 관절하는 빗장뼈가 이렇게 있어서 자, AC 조인트 봉우리 빗장 관절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빗장뼈하고 부리돌기 사이에 있는 인대가 부리빗장인대죠. 자, 평상시 어깨뼈가 이제 있을 때는 이렇게 부리빗장 인대가 느슨한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어깨뼈가 이제 이 앞쪽에 톱니 모양의 근육이 있는데 그게 앞 톱니 근육입니다. 영어로는 세라투스 엔테리어인데 이 앞 톱니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어깨뼈가 이제 위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위쪽으로 돌아가면서 부리돌기하고 빗장뼈에 있는 인대가 느슨해진 인대가 이렇게 타이트해지게 되면 뒤쪽에 빗장뼈 뒤쪽에 인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부리빗장 인대가 당기면서 이렇게 빗장뼈가 뒤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움직임이 복장 빗장 관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리빗장 인대의 역할이 이렇게 빗장뼈를 뒤쪽으로 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구조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운동학적으로 이렇게 어깨 관절 복합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팔뼈를 에이비덕션 벌림을 할 때 180도 이렇게 벌림을 할 때 이제 이쪽에 어깨뼈하고 이제 위팔뼈 사이에 이러한 각도를 볼 수 있는데 이 어깨뼈가 60도 정도 이렇게 위쪽 돌림이 형성될 때 60도 정도의 각도가 나오는데 이거에 비했을 때 180도 벌릴 때 이 위팔뼈의 이 각도가 120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도 벌어질 때 120도 위팔뼈에 이런 각도들이 나온다. 그래서 2대1의 법칙을 이렇게 리듬을 어깨뼈와 위팔뼈는 2대1의 법칙을 따른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위팔뼈가 120도 벌어질 때 이 어깨뼈가 위쪽 돌림에 해당하는 각도가 60도 이렇게 작용을 해서 2대 1의 어깨뼈와 위팔뼈의 리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오목 이팔 관절의 움직임도 이루어지지만 복장 빗장 관절과 봉우리 빗장 관절의 움직임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부리 빗장 인대가 어깨뼈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느슨하게 있다가 위팔뼈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오목 이팔 관절의 움직임이 이렇게 벌림 작용이 이루어지면 어깨뼈가 위쪽으로 돌아가면서 이 부리 빗장 인대가 타이트해진다겠죠. 이렇게 타이트해지면서 이렇게 밑에서 당기면 이렇게 빗장뼈가 뒤쪽으로 돌려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이 운동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어깨 관절에는 이게 복합적인 관절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비 가로돌기 관절을 구성하는 구조는 자, 갈비뼈하고 가로돌기로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관절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앞쪽이 복장뼈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눈이 이렇게 있고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제 복장뼈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등뼈가 이렇게 있겠죠. 등뼈에는 이제 몸통에 이렇게 오목한 갈비뼈가 붙어있는 오목이 있었고 가로돌기에도 이렇게 오목한 구조가 있었죠. 갈비뼈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한다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가슴 우리를 구성하고 갈비뼈하고 가로돌기의 사이에서 형성된 관절을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갈비뼈가 형성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결절이고 이게 머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목, 이렇게 오목한 구조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결절에는 가로돌기가 이렇게 있어서 갈비뼈하고 가로돌기를 구성하는 구조는 바로 등뼈의, 이게 등뼈죠. 등뼈의 갈비 오목은 이게 갈비 오목이죠. 이게 갈비 오목입니다. 이 관절은 아니죠. 가로돌기에 붙어 있는 관절을 의미하니까. 그 다음에 등뼈의 갈비뼈 페임. 자, 등뼈에는 갈비뼈 페임이 아니라 갈비뼈 오목이 이렇게 있고요. 갈비 페임은 이렇게 복장뼈 있죠? 복장뼈. 이제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복장뼈에 갈비뼈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갈비 페임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갈비뼈가 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이 갈비 페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갈비뼈 페임은 등뼈에는 없고 복장뼈에 있다. 자, 그 다음에 갈비뼈 결절은 맞죠? 이게 이제 갈비뼈 결절이니까 이제 가로돌기하고 관절하는 건 맞지만 이게 등뼈의 갈비뼈 페임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3번도 갈비뼈 페임과 갈비뼈 결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2번과 3번이 같은 의미니까 이 부분도 갈비 오목으로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뼈의 가로갈비 오목. 자, 이게 가로돌기에 있는 가로갈비 오목이죠. 자, 오목이고 갈비뼈의 갈비뼈 머리. 자, 이거는 이제 갈비뼈 머리가 여가 있기 때문에 이 머리는 이제 몸통과 결합하니까 이 부분이 좀 틀렸죠. 자, 5번은 등뼈의 가로갈비 오목과 갈비뼈의 갈비뼈 결절. 자, 이 결절과 오목이 만나서 갈비 가로돌기 관절을 구성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슴 우리와 팔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는 관절. 자, 가슴 우리를 구성하는 뼈가 앞에 복장뼈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뼈가 이렇게 있죠. 팔이 있으면 이제 이 위팔뼈가 이렇게 있겠죠. 팔을 이어주는 것은 빗장뼈, 이렇게 빗장뼈가 여기 위팔뼈를 이어주고 있죠. 뒤쪽에서는 이제 어깨뼈가 이렇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가슴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슴 우리를 구성하는 뼈는 이제 복장뼈하고 갈비뼈가 이렇게 있겠죠. 갈비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슴 우리와 팔을 이제 연결하는 출발점은 바로 복장뼈하고 빗장뼈가 해당하겠죠. 그래서 답은 복장 빗장관절이 이 가슴 우리에서 시작하는 출발점이고, 자, 이 출발점이 되겠고, 이쪽이 이제 어깨뼈와 이 빗장뼈가 결합하는 이 부분이 끝이 되겠죠. 봉우리 빗장관절이 어떻게 보면 끝나는 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깨관절은 여기에 있는 관절이니까 가슴 우리에 해당은 하지 않죠. 가슴 우리는 어깨뼈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복장갈비관절, 복장뼈하고 갈비관절도 팔을 이어주는 팔 이음뼈가 아니니까 빗장뼈하고 어깨뼈는 아니죠. 갈비뼈 머리관절, 갈비뼈 머리관절도 등뼈의 그 몸통과 갈비뼈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관절이니까, 자, 이 관절이니까 해당이 안 되죠. 봉우리 빗장관절, 이제 봉우리하고 빗장관절은 출발점은 아니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점이니까 이거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마름인대와 원뿔인대를 볼 수 있는 곳은, 자, 마름인대와 원뿔인대는 부리돌기하고 빗장뼈에 형성되는 인대를 뜻하죠. 부리, 빗장, 인대를 뜻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복장뼈, 부리돌기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안쪽에는 원뿔 모양의 인대가 이렇게 빗장뼈하고 원뿔 모양의 인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자, 가쪽에는 이제 마름모 모양의 이렇게 인대가 형성돼서 부리돌기하고 빗장뼈 사이에 있는 인대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원뿔과 마름모 모양에 있는 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깨뼈의 부리돌기와 빗장뼈 사이에 있는 인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좌뼈 노뼈는 아니죠. 좌뼈 노뼈는 아래팔에 해당하니까요. 위팔뼈하고 어깨뼈, 위팔뼈 어깨뼈는 어깨 관절을 형성하니까 이 부분도 아니고요. 복장뼈하고 어깨뼈, 복장뼈하고 어깨뼈 이 부분도 해당하지 않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슴 우리를 구성하는 뼈대, 그래서 복장뼈나 그 다음에 갈비뼈나 등뼈, 가슴 우리를 구성하는 뼈대와 거기에 해당하는 관절, 그래서 갈비뼈하고 등뼈의 이런 관절, 그리고 복장뼈하고 갈비뼈의 관절, 이런 관절들을 그려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관절의 보조 구조물인 관절 원반이 있는 관절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리 빗장 인대가 있었죠. 어깨뼈의 부리돌기와 빗장뼈에 있는 인대가 모양에 따라 원뿔과 마름모가 있었죠. 그래서 어느 쪽이 안쪽에 위치한 모양인지, 가쪽에 위치하는 모양은 어떤 인대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